안녕하세요. 축구 터는 남자 야진입니다. 벤투호의 6월 A매치 4연전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집트전을 4대1 승리로 장식했는데요. 이번 경기 역시 실험 성격이 강했죠. 벤투 감독은 주전 미드필더들이 빠진 상황을 새로운 방식으로 테스트해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또 한 번 다르게 활용된 손흥민 시프트를 중심으로 이집트전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이번에도 전방에 투톱을 세우며 손흥민이 황의조와 함께 앞선에 위치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경기는 정우영, 황인범, 이재성으로 고정된 주전 미드필더가 모두 빠진 채 치르는 경기였는데요. 이집트전에선 이들을 대신해 백승호와 고승범이 발을 맞췄죠. 일단 이번 평가전 4경기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건 백승호의 부진이었습니다. 벤투 감독은 백승호에게 큰 정우영의 대체자 역할을 계속해서 시험해보는 듯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망스러웠죠. 이번 경기 역시 대표팀은 후방에서 3-1의 빌드업 대형을 구성합니다. 눈에 띈 건 오히려 센터백 사이로 내려가 공을 받아주는 역할을 고승범이 해내고 백승호는 한 칸 위에서 플레이했다는 것이죠. 상대의 압박이 강할 수밖에 없는 이 위치에서 백승호는 제 몫을 해내지 못합니다. 반복해서 지적되는 포지셔닝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백승호는 볼을 주기에도 받기에도 애매한 어려운 위치에 자리하며 중원에서 볼이 쉽게 돌지 못하게 만들었죠. 이집트의 압박 수준이 그다지 강한 것도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더욱 아쉬웠는데요. 소속팀 전북과 대표팀의 빌드업 체계 차이에서 오는 전술적 괴리도 있겠지만 본인의 경기력 자체도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확실하게 전진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타이밍에도 망설이다가 템포를 늦추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리그에서도 강점을 보이지 못했던 중장거리 좌우 전환 패스는 이 경기에서도 역시 부정확한 모습을 보였죠. 대신 옆에선 고승범의 존재감은 빛났습니다. 백승호와 고승범이 종으로 서게 되면서 고승범은 평소 본인의 주 포지션보다 낮은 위치에 자리했는데요. 하지만 공수 가리지 않고 폭넓게 곳곳을 커버해주면서 최대 장기인 활동량을 뽐냈죠. 만약 고승범이 큰 정우영이 옆에 설 경우 정우영의 부족한 기동력을 보완해줄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는데요. 선발보다는 본선에서 경기 도중 수비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자원이죠. 후방에선 3-1의 대형을 만들었다면 전방에선 6명이 넓게 포진합니다. 윙어가 좁히고 풀백까지 높게 올라가는데요. 여기서 중원에선 수적 열세가 발생하는데 이 때문에 전방의 선수들이 계속해서 낮은 위치를 오가며 도와주죠. 결국 이날 전술의 포인트도 손흥민의 또 다른 활용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눈에 띄게 낮은 위치까지 내려오며 경기 내내 돋보이는 움직임을 가져갔는데요. 후방에서 플레이메이킹을 돕는 손흥민은 이전 지역 예선 과정에서도 볼 수 있었던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때보다 더 크게 달라진 건 앞서 얘기했듯이 주전 미드필더 이재성과 황인범이 없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결국 후방에서 양질의 패스가 들어오기 힘들다면 이렇게 손흥민이 라인을 깨는 게 소용이 없죠. 벤투 감독은 이럴 때 플랜 B를 시험한 것인데요. 이런 선수 구성 속에서는 손흥민이 희생해서라도 낮은 위치에서 패스를 공급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것이죠. 백승호가 해주지 못했던 후방에서의 패스 공급은 손흥민이 대신했습니다. 불리했던 중원 숫자를 손흥민이 내려오며 동수를 맞춰주는데요. 손흥민뿐 아니라 여러 전방 선수들이 번갈아 내려오며 숫자 싸움을 돕습니다. 손흥민이 낮은 위치로 내려오면 상대 선수들도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요. 손흥민을 편하게 두지 못하고 강한 견제가 들어오는데 이때 생기는 중원의 또 다른 공간을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었죠. 물론 이 같은 시스템 속에선 손흥민이 박스 부근에서 공을 자주 만지지 못한다는 게 아쉬움으로 남을 수 있는데요. 이 역할은 황의조가 대신했죠. 손흥민과 황의조가 투톱으로 나설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두 선수의 동선 문제는 이 경기에서 확실하게 둘의 역할을 분담해주면서 해결했습니다. 양쪽 윙어들 역시 가운데로 좁혀오며 중앙에 힘을 실어줍니다. 정우영과 권창훈은 측면에 머무르지 않고 사실상 공격형 미드필더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이들이 수비를 끌고 다니면 자연스레 풀백들이 공격적으로 공간을 찾아갈 수 있었죠. 안쪽으로 좁힌 윙어들을 대신해 풀백들은 여러 차례 측면에서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 위치로 빠르게 전환 패스를 투입하는 게 이번 경기의 패턴 중 하나였습니다. 게다가 김진수는 이날 모처럼 시원한 크로스를 보여주면서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는데요. 반면 이날 왼쪽 윙어로 출전한 정우영은 측면에서의 영향력이 아쉬웠습니다. 온더볼에서의 투박함이 여전히 발목을 잡았는데요. 볼터치, 돌파, 크로스 등 윙어로서는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죠. 지난 칠레전에서 중앙에서 뛰며 팀 전술에 잘 녹아들었던 걸 생각하면 아쉬운 활약이었습니다. 대신 좋은 오프더블 움직임은 여전히 강점이었는데요. 김진수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건 물론이고 이날 반복적으로 대각선 침투를 보여줍니다. 전방에 고정된 황의조를 축으로 교차되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가져가 보지만 후방에서 좋은 패스가 들어오진 못한 게 아쉬웠죠. 6월 A매치 4연전은 결과와 별개로 한국 대표팀이 많은 실험을 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습니다. 여러 가지의 손흥민 활용을 비롯해서 주전 선수들이 없을 때의 다양한 조합을 시도해볼 수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받아든 오답 노트를 다음 소집 때까지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가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